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를 보니까 이제 총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대에서 당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할 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이 기본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지금 고급 필터를 수행하는 그 문제,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요 세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요. 우리 이제 엑셀 문제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지금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시트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우리 이제 A1번부터 시작해서 J24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A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원 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제 J의 24번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데이터, 저 밑에 있는 모든 데이터,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 넷째 주라는 게 있대요. 우리 이제 넷째 주가 우리 이제 IR의 넷째 주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있죠. 그리고 셋째 주 데이터요. 셋째 주 데이터는 우리 이제 H열에 그 데이터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큰 행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 고급 필터를 수행할 때 그 조건은 A의 26번에서 우리 이제 C의 29번 이 영역에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결과값은 A의 30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의 26번 셀이요. A의 26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 이제 A의 26번부터 C의 29번 그 영역에 입력하라 그랬죠. A의 26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의 29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요. 이 영역 안에다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조건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든, 내가 조건을 여기다가 쓰든, 내가 조건을 여기다가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아무 상관없죠. 이 영역 안에다가 그냥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이 영역 안에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조건만 어디가 됐든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고급 필터 문제를 푸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만큼을 전부 다 조건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데 지금 이만큼 영역에다가 이 문제를 풀 때 그 조건을 전부 다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서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커? 그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특정 함수 같은 것들을 쓰지 않죠. 그냥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먼저 는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넷째 주의 데이터요. 넷째 주의 첫 번째 데이터를 찍어주고 이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크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셋째 주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넷째 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셋째 주 그 데이터보다 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곳에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뭔가가 이제 뜰 거예요. 조건을 비교했으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겠죠. 이곳에 true가 떴냐 false가 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해서 내가 조건식을 맞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이곳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쓸 때 그때 이제 제목은 어떤 걸로 해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위에다가 그냥 조건을 쓴 거니까 조건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는 그 제목을 썼지만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로 아무거나 이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이제 표시할 때 내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를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총점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의 값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필드의 그 값만 보여달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필드의 그 값들을 다 볼 거니까 바로 그냥 고급 필터에 들어가 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작성한 이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사원번호 그리고 이제 부서명, 직위, 신청일 이렇게 이제 4개만 보여달라. 그러면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쓰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특정 필드의 값만 보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고급 필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할 건데 고급 필터는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에다가 바로 필터해서 그 결과를 이 데이터가 있던 이 위치에다가 표시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결과는 A의 30번 그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우리가 아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던 곳을 임의의 셀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영역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영역이 맞나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 이곳을 이제 클릭한 다음에 내가 조건을 지금 요만큼 이 두 칸만 이용해서 작성했죠. 이 두 칸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썼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실제로 조건을 여기다가 이 두 칸에다가 썼으니까 이 두 칸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위치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결과값을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그랬죠. 그때 결과는 A의 30번 셀부터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복사한 위치 찍어주고요. A의 30번 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동일한 레코드가 나왔을 때 한 번만 표시해라 그런 말이 있으면 얘를 체크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얘를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 넷째 주의 데이터와 셋째 주의 데이터를 우리가 비교해 주면 되겠죠. 넷째 주가 셋째 주보다 큰 행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거 보니까 넷째 주가 더 크죠. 두 번째 데이터도 넷째 주가 더 크고요. 그 밑에 것도 그 밑에 것도 전부 다 넷째 주의 그 데이터가 셋째 주의 그 데이터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을 때 그때 결과값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 풀 때 조건으로 우리가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우리 I의 2번 셀이 우리 넷째 주 그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H2번이 셋째 주의 첫 번째 데이터였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식을 쓰게 되면 고급 필터가 알아서 이 두 번째 데이터도 비교해주고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에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24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우리 이만큼의 영역,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A의 1번이다 그러면 사원 번호 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J의 1번이다 그러면 총점 이 제목 이 끝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에 끝나는 글자가 주인 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열 번호가 홀수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에서 끝나는 그 글자가 주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를 보니까 AND 함수가 나왔어요. 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조건 식을 쓸 때 AN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 1번이다, 조건 2번이다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 1번은 열 번호가 홀수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컬럼이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컬럼이라는 이 함수가 우리 이제 열 번호를 구해주는 반환해주는 그 함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1번에다가 컬럼이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우리 이제 열 번호를 전부 다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근데 열 번호가 홀수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is odd라는 그 함수도 나왔으니까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열 번호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is odd 하고 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 번호를 이제 구해 줄 거고요. 그 열 번호가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게 이제 홀수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 번호가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그리고 조건 2번에서는 지금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 1번의 그 영역에 그 글자들이요. 이 제목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제목들이 끝나는 글자가 이제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는 끝나는 글자를 구할 건데 여기 보니까 라이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에서 마지막 한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마지막 한 글자를 각각 전부 다 이제 꺼내오겠죠. 그게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건 2번은 라이트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그 셀 주소를 이제 찍어주고요. 내가 지정한 이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런 제목에서 마지막 글자, 요 한 글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한 글자를 이렇게 각각 전부 다 이제 꺼내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우리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게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주라는 거는 문자니까 텍스트니까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요. 이 함수를 쓸 때 컬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냥 그 안에다가 인수 같은 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가로를 바로 열자마자 닫을 때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컬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곳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이제 우리가 찍어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찍게 되면 내가 찍어준 이 셀 주소에 해당하는 그 열 번호를 구해줘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쓰지 않고 가로를 그냥 열고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셀에 이제 열 번호를 이제 알아서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 지금 이 전체 영역에서 이제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셀 주소를 따로 찍지 않고 이렇게만 우리가 써줄 건데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이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을 이제 비교할 때 A열부터 시작해서 열 번호를 1열이다, 2열이다, 3열이다, 4열이다, 5열이다, 6열이다, 7열이다, 8열이다, 9열이다, 10열이다 하고 지가 알아서 전부 다 이제 알아서 이제 구해 준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셀 주소를 쓰는 거는 특정 셀의 열 번호를 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는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면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가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열 전체에다가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A의 1번 셀을 내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때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할 때는 열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올 때는 행 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식을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쓸 때, 요런 이제 셀 주소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이게 되면 열 번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안 바뀌고 행 번호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으니까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전부 다 알아서 비교를 싹 다 이제 해 준다고요. 왜? 행 번호에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행 번호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해서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될 때 행 단위로 이제 전부 다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행 번호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서 내가 이제 조건식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겠죠. 달러가 붙었으니까 변하지 않고 열 머리글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열 번호가 바뀐다고요. 해서 지금 여기서는 A의 1번 셀이다.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A열 비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열도 비교해 주고 C열도 비교하고 D열도 비교하고 E열도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열 번호가 바뀌면서 마지막 열까지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 준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될 때도 열 전체에 대해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24번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다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서 우리 이제 스타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규칙을 두 개로 작성하지 말고 한 개로 작성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규칙 유형은 지금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가 있죠. 얘를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그때 수식을 지금 이곳에다가 작성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조건이 두 개인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end 함수 먼저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때 이제 열 번호가 홀수야? 그걸 이제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열 번호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여기서 열 번호가 구해지겠죠. 그 열 번호가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여기다가 is odd라는 그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열 번호를 가지고 오고 그 열 번호가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글자들이요.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글자들의 끝나는 글자가 우리 이제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끝나는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A의 1번 셀이니까 A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열 번호에도 행 번호에도 전부 다 이제 달러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니까 행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A의 1번 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와라, 한 글자를 이제 꺼내와라. 그렇게 이제 꺼내온 그 글자가 우리 이제 주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 식은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적용시키라 그랬죠. 해서 이제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서식 설정하자고요. 해서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떠요. 그때 채우기 색을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채우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표준색 주황을 찾아주면 돼요. 표준색 주황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색깔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 색깔의 이름이 뜨지 않아요. 나는 얘가 이제 표준색 주황인지 아니면 이 색깔이 표준색 주황인지 뭐가 주황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옆에 무늬 색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요. 찍은 다음에 지금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준색하고 있죠? 이 표준색 중에 우리가 이제 주황색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주황하고 이렇게 색깔의 이름이 뜬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우리 아래쪽에서 요 세 번째 게 이제 주황이라는 거는 확인했잖아요.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색상표와 이곳에 나타난 그 색상표의 위치가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색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얘를 이제 클릭해서 여기서 그 표준색 주황이 몇 번째 위치인지 찾은 다음에 그 색깔을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했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서식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미리 여기서 이제 보여줘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게 맞나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열 번호가 홀수야? 그거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물어봤죠. 그때 A열이 이제 열 번호로 따지면 얘가 이제 1열이고요.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이제 C열이 이제 3열, 그리고 D열은 이제 4열, 그리고 이제 E열이 5열, 그리고 F가 이제 6열, G가 이제 7열, 그리고 H가 8열, 그리고 이제 I가 이제 9열, 그리고 J가 이제 10열이 되겠죠. 그 중에서 홀수다 그러면 1열, 그리고 이제 우리 3열, 5열, 그리고 이제 7열, 그리고 이제 9열이 되겠죠.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1, 3, 5, 7, 9하고 이렇게 이제 5개 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끝나는 글자가 주인 거, 그거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끝나는 글자가 여기는 이제 호예요. 호니까 얘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이니까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명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니까 주랑 이제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도 신청일해서 일이라는 그 글자로 끝나니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랑 이제 똑같은 그 글자고요. 여기도 이제 끝나는 글자가 이제 주고 여기도 이제 끝나는 글자가 주예요. 그리고 총점 얘는 이제 점이니까 얘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하고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는 우리의 7열과 9열 얘밖에 없네요. 해서 우리 G열과 I열에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확인까지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의 조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조건부 서식 이제 식을 쓸 때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이제 썼는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막 띄어쓰기를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여러 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여러 칸을 하게 되면 함수를 이제 알아볼 때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컬럼이라는 요 함수에서 열 번호를 이제 구해 줄 거고요. 그 열 번호가 is, odd, 홀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써져 있는 그 영역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 와라. 그게 이제 주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쓴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이렇게 식을 써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컬럼하고 여기다 셀 주소를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세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J의 1번까지 싹 다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요. 조건부 서식 다시 들어갈게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지금 방금 규칙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걸 이제 수정할 때는 규칙 관리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가 작성해 놓은 게 있죠? 얘를 이제 편집할 거예요. 얘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규칙 편집 얘로 이제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하던 곳이 나오죠? 지금 여기다가 컬럼이라는 그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A의 1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 그러면 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열 방향으로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행번호 앞에만 달러기호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F4번을 또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행번호 앞에만 달러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해서 이곳에도 지금처럼 셀 주소를 썼죠? 쓰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결과값은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썼던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얘만 바뀌었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셀 주소를 썼냐 안 썼냐 그 차이인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곳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써라 쓰지 마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어요? 없죠. 우리 이제 커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진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그 조건에 맞게 식을 써서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해서 컬럼이라는 이 함수에서 지금처럼 셀 주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셀 주소 쓸래 말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둘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났을 때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어디다가 달러를 붙여야 되는지 내가 지금처럼 셀 주소를 이렇게 이제 직접 썼을 때 어디다가 달러를 붙여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겠죠.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면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어디다가 달러 붙였지? 그게 이제 헷갈린다고요. 왜 헷갈려요? 안 외워서. 안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지금처럼 이런 이제 함수들을 이제 사용하죠. 이런 함수들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서 이런 형식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글씨는 지금 당장 뭐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얘 크기 좀 조금 이제 줄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페이지 설정의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아이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근데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인쇄 용지 방향을 이제 설정할 때는 지금 우리 페이지라는 이 탭에 맨 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로로 이제 인쇄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로 얘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인쇄된 그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설정하래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얘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이 탭에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백 탭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따로 있죠. 얘가 이제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로, 세로 둘 다 이제 체크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얘만 이제 설정해 주면 이만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는 작성 시간이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시간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을 이제 설정할 때는 머리글 바닥글 그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바닥글을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바닥글 편지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바닥글 얘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가운데 구역에다가 작성 시간을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가운데 구역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구역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시간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니까 지금 이 위에 아이콘들 중에서 시계 그림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시간 삽입이라고 뜨죠. 얘를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M% 시간하고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시간이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표시가 된대요. 여기 나온 그 시간 형태를 보니까 표시의 예와 똑같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상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2번부터 시작해서 K의 26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트라는 그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문제에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쇄 영역 여기서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커서가 이 안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릴 때 이 영역을 우리가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K의 26번 셀까지요. 요만큼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일행도 있는데 일행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또 세 번째 지상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해서 인쇄 미리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종이에 인쇄 용지의 그 방향을 보니까 가로 방향으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인쇄된 그 내용이 페이지의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해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 똑같죠? 그리고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도 전부 다 이제 똑같습니다. 해서 인쇄될 그 내용이 정가운데 인쇄되는 거 맞죠? 그리고 페이지 하단 가운데 구역에 작성 시간이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페이지 하단 가운데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이 표시되는데 우리 이제 표시의 예와 똑같은 그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그 내용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게 맞죠?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전체 페이지 수를 보니까 1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그렇게 이제 표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2페이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쇄 영역도 올바르게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얘를 이제 설정했으면 내가 이제 문제 푼 거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게 맞는지 그거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고급 필터도 되게 쉽게 나왔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얘도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한 번씩만 그냥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문서식 조건을 작성했는데 그 조건 쓰는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 형식 먼저 외우시고요.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